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 검사는 이날 헌재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검사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주도로 작년 9월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헌재 판결이 기각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민주당의 계산이 좀 꼬이게 됐는데 관련 소식 잠시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작년 9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이 됐었죠. 탄핵 사유는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고요. 그러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유 씨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잠시 이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사건의 발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교 출신으로 탈북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는 2013년 2월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내세운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 씨의 북한 출입경 내역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결국 해당 증거를 철회했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 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선양전 총영사 등 4명은 모해 증거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벌금형의 선고유예 내지 징역형을 확정받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심을 마친 2014년 5월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서 같은 달 유 씨를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 검찰이 4년 전 이미 유 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무죄 판결과 검사 징계 등에 대한 보복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고요. 유 씨는 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면서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였는데요. 대법원 판단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유 씨를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한동안 이 주장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작년 말쯤 재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검찰에 대한 공격에 선봉장에 섰던 민주당이 이 찬스를 그냥 흘려보낼 리 만무했겠죠. 결국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안 차장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가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앞서 2007년 제17대 대선 국면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었고요. 1994년에는 김도원 전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7명의 검찰총장 또는 대검차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대검은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공소 기각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은 앞서 기소유예 처분된 바 있으나 이후 고발 사건 수사 결과 제북 화교로 중국인인 점, 공범과 함께 거액의 부당이득을 한 점 등이 추가 확인돼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와 함께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당시 대검은 상당 부분 유죄 인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지난 시점에 기소검사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물론 일정 부분 무죄가 난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 유죄가 인정이 됐고 또 9년씩이나 지난 지금 이점에서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실상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안 차장 검사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 검사로 전보됐고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라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것인데요. 자, 원사이드하게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었고 재판관 5명은 기각, 4명은 인용 이렇게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나 해임 결의를 거의 난사하다시피 해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을 시도한 바 있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그대로 밀어붙였죠. 탄핵 또는 해임을 벼르는 장관들만 10명 안팎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는데 과거 정부에선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지만 지금은 아예 유행어가 돼 있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 판결에서 보시다시피 탄핵이라는 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운운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는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검사의 위장 전입 등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이유라면 이낙연 전 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권 때 국무위원 상당수가 탄핵돼야 맞는 것입니다. 자, 이걸 민주당도 모를 리 없을 텐데 정작 이들이 노리는 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을 노리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다수 의석을 거머쥔 국회 권력의 권한 남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대통령도 탄핵, 장관도 탄핵, 검사도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왜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제도는 없는 것인지 자, 이거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